자, 우리 이번 과학 시간에는 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와 입자의 운동인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은 활발하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미 1학년 때부터 뭐 승화라든지 또는 기체의 입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은 에너지와 같다라는 말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건 열이 그만큼 많이 가해진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온도라는 건 자,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가 수치로 나타낸 것이죠. 뭐 1도에서 2도 되면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표현하죠. 그죠? 자, 이렇게 물체가 차갑다, 뜨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온도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온도가 낮다라는 것은 차갑다라는 거죠. 그죠? 온도가 낮다라는 건 차갑다라는 거고, 차갑다라는 것은 입자 운동이 둔해집니다. 왜냐면 에너지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열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또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입자 운동이 매우 활발해진다라고 했어요. 특히 누가? 기체가 그랬죠. 그죠? 기체의 입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진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둔하고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질 겁니다. 그죠? 자, 그 이유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이유는 열을 먹을 때마다 얘네들이 튕기는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때문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많이, 온도가 올라가서 에너지를 먹었어.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막 아까 이동을 한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입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져서 막 이동을 하게 될 건데, 이동하는 방법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전까지 핵심은 뭐지? 입자는 열을 먹으면 움직인다.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가 핵심입니다. 자, 다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어떻게 활발해지느냐? 자, 첫 번째, 전도. 전도라는 이동 방법을 통해서 열은 이동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선생님이 지금도 그런 장난 하나 모르겠는데 친구를 탁 때리면서 전달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맞았으면 또 다른 옆에 친구한테도 전달하고 때렸단 말이지. 그치? 이게 맞기 싫으면 반사 이러면서, 그치? 그랬던 것처럼 전도라는 건 열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있는 아이에게 하겠지. 입자도 마찬가지야. 옆에 있는 입자에게 열을 전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입자가 다른 입자에게 또 전해주고. 그럼 입자들이 짜자자자자자 연결돼서 붙어 있어야 되겠지. 왜냐면 전달해줘야 되니까. 멀리 있으면 전달해주기 힘들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어떤 방식이다? 옆에 있는 입자들에게 열을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었냐 하면 한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는데 일단 교과서에는 무조건 나오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촛농이지, 촛농. 촛농을 요런 방법으로 요렇게 딱 예쁘게 딱 놔두고 알코올 램프로 밑에를 이렇게 가열을 했던 실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촛농이 어떻게 하냐, 요 중간에서부터 쫙 열이 전달돼서 녹기 시작해. 중간에서부터. 그러니까 열이 이동 방향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뜻이지.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전도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촛농이 순차적으로 놓는 걸로 봤을 때는 열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숟가락 같은 거 뜨거운 국이나 또는 찌개 담가 놓으면 뜨거워지죠. 그죠? 자, 그런 것들. 또는 후라이팬 있죠. 우리 후라이팬을 갖다가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불을 이렇게 주면 이제 후라이팬이 따뜻하게 데워지면서 그 후라이팬 위에 있는 음식들도 조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열이 후라이팬으로부터 전달받아진 거지. 그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류는 볼게요. 대류는요, 주로 기체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액체나 기체. 고체에서는 주로 전도라고 하는 형식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왜냐면 입자가 따다다다다 붙어 있어야 되지. 입자가 짝짝짝 정렬이 잘 되어 있는 상태는 고체잖아. 그지? 자, 그리고 입자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게 액체고, 완전 입자가 띄엄띄엄 있는 게 기체니까. 그죠? 그래서 대류 현상은 액체와 기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열 이동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따뜻한 물은 어떻게 한다? 따뜻한 것은 위로, 차가운 것은 아래로. 자, 차가운 것은 아래로. 자, 따뜻한 건 위로, 차가운 것은 아래로. 자,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뜻한 것은 위로, 차가운 것은 아래로. 자, 그러면 우리가 대류 현상에서 뒤에 나오게 될 내용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 자, 에어컨은 어디 위에 달아, 아래에 달아. 방금 차가운 것은 아래로 내려온다고 했어. 그럼 에어컨은 천장에 달아야지만 차가운 바람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원하겠지. 에어컨을 바닥에다 달면 바닥보다 더 아래로 차가운 공기가 내려가니까 그냥 바닥에 냉기만 있고 천장에는 냉기가 없겠지. 그지? 그러니까 에어컨 차가운 것은 아래로. 그러니까 에어컨은 천장에 달아야지 찬바람이 이렇게 아래로 샥 내려와서 시원해질 거다. 난로는 어떻게 달아야 되겠어? 난로는 바닥에 있어야 되겠지. 왜? 뜨거운 것은 위로. 그러니까 난로가 바닥에 있어야지만 뜨거운 기운이 쓱 아래에서부터 훑고 오면서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겠지. 그치? 자, 이렇게 우리는 대류 현상은 차가운 것은 아래로,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돼서 계속 순환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난로나 에어컨이 대표적인 대류 현상이다 라고 봐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는 뭐냐면요. 복사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자, 열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형식이 복사고요. 우린 복사 예를 들 때 태양빛을 제일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나가면 태양빛이 우리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닿죠. 그죠? 이렇게 물질의 어떤 도움 없이 그냥 빛이 다이렉트로 우리한테 닿는 것을 우리는 복사라고 합니다. 난로에 있으면 난로열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딱 닿이죠. 그죠? 그 다음에 태양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닿이는 거고. 그래서 햇빛이나 뜨거운 열기가 나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복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조금 볼까요? 자, 어떤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 입자운동에서 입자운동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가나 다가 있는데 온도가 높은 것을 차례대로 쓰라고 했어.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운동성이 강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온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얘가 높고 온도가 제일 낮은 건 나가 되겠지. 그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번 볼까요? 5번에서 방금 했던 전도나 대류나 복사를 한 방에 복습할 수 있겠네요. 자, 젓가락을 갖다가 대고 있어. 그러면 열이 이 젓가락에 있는 입자를 타고 들어와서 전달되겠지, 그지? 그래서 전달하는 것은 뭐다? 전도. 그래서 나는 전도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냄비를 들고 있는데 냄비 안에 차가운 것은 어떻게? 차가운 것은 아래로, 뜨거운 것은 위로 해서 계속해서 돌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대류 현상. 그 다음에 다에서는 따뜻한 모닥불의 어떤 열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고 있잖아. 직접적으로 오는 것은 뭐다? 복사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의 이동 방식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조금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겠죠? 자, 난방기, 난로는 어디다 설치해야 된다고 했다? 아래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다. 그죠? 자, 난방기는 아래에 설치해야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전체를 따뜻하게 한다라고 했고, 냉방기, 즉 에어컨은 차가운 것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천장에다가 위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건 이미 이제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대류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단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열, 열을 차단한다. 열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겨울이니까 보온병 많이 가지고 다닌다, 그죠? 물병에 물을 넣을 때 우리가 단열이 되어져 있는 물병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조금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좀 더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열의 이동을 막아줍니다. 열의 이동을 막아줌으로써 그 안에 있는 온도를 보온하는 것이 보온병의 어떤 원리입니다. 더 따뜻하게 하거나 더 차가워지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열이라는 건 여기 지금 보온병의 원리를 보면 얘가 지금 열을 차단해 주는 거야. 이중벽으로. 이중벽 사이에 진공 공간이 있어서 지금 공기를 차단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보온병의 내부에 있는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이중창이나 스티로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공기로부터 완전히 열을 차단시켜 줌으로써 전도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도와 대류, 복사, 그 다음 전도,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나 대류를 차단하는 것, 그것이 단열의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열평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험에 무조건 나오겠죠?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100%. 자, 열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을 때 온도가 서로 이동할 거예요. 이동해서 서로 물체의 온도가 항상 같아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게 열평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평형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온도가 똑같아졌다. 그러면 이제 두 물체 온도가 변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미 알고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열을 얻으면 운동이 어떻게 된댔다. 활발해진다 있고 차가워지면 당연히 운동도 둔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온도 차이가 크면 이동하는 열의 양이 당연히 많겠지. 그지? 예를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도고 물이 붙어 있어. 물이 붙어 있는데 여기가 뭐 한 15도다. 그러면 이동하는 열은 서로 대충 얘를 계속 이렇게 붙여 놓잖아. 그럼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충 한 12도 정도로 맞춰질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열이 좀 작을 거야. 그런데 여기가 지금 10도인데 여기는 펄펄 끓는 100도를 갖다 놨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얘네들이 물이 섞이면서 어떻게 되겠다? 얘네들이 물의 열의 이동이 굉장히 커지겠지. 그치? 대략 50도 가량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열의 이동폭이 굉장히 클 거다.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큰 아이들이 만나면 당연히 이동하는 열의 차이도 크다. 당연한 이야기다. 그죠? 자, 지금 그래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온도가 높은 물체는 온도가 낮은 물체 쪽으로 열을 쭉 온도가 내려갈 거예요. 그 다음 온도가 낮은 물체는 온도가 높은 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찬물이 있다고 해봐. 자, 내가 마시려고 찬물을 떴어. 근데 너무 차가워. 그래서 따뜻한 물을 조금 부어. 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찬물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 올라가겠지. 그지? 또 반대로 내가 따뜻한 물이 있었는데 너무 뜨거워서 찬물을 부을 거야. 그럼 찬물을 붓는 순간 따뜻한 물의 온도는 어떻게 해서 내려가겠지. 그 얘기야. 완전히 뜨거운 물과 완전히 차가운 물 두 개를 같이 섞어. 섞는 순간 어떻게 되노? 미지근해지면서 온도는 중간점을 찾게 되잖아. 그게 열평형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중간점을 찾고 나면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있을 수가 없지. 그지? 자, 이렇게 온도가 높은 아이는 열을 잃어버릴 거고 온도가 낮은 아이는 열을 얻을 거야. 지금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만 어렵게 느껴. 그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하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진짜 막판 대장은 그 다음 시간에 나오는 비열이 어렵지. 현재 여기까지는 그냥 시험시험 이해해 가면서 암기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그지? 뭐 지금 현재 요 정도 내용을 죽자고 덤비는 그런 단원 정도는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열평형은 뭐다?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버리면서 온도가 내려갈 거고 온도가 낮은 아이는 열을 얻으면서 온도가 쓱 높아지겠지.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런 상태를 열평형 상태다라고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열평형 평상시에 어떻게 이용하냐 하면 온도계, 그 다음에 뭐 또는 한약팩, 뭐 냉장고 속의 음식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열평형의 어떤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평형에 관련된 것만 문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9번 볼까요? 9번. 자, 9번 보면 지금 50도하고 10도가 붙어 있어. 그러면 열은 A에서 B로, B에서 A로 어느 쪽에서 이동하냐 하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거야. 그러니까 A에서 B로 이동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겠지. 얘가 높으니까 B의 온도는 점점 어떻다? 높아질 거고. 얘는 낮아지고 얘는 높아질 거다. 그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는 곳에 입자 운동은 점차 둔해질 거고 온도가 높아지는 곳에 입자 운동은 점차 활발해지겠지. 그지? 그래서 A가 잃은 열과 B가 얻은 열은 서로 어떻다? 같다. 그죠?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열평형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진짜 마지막 문제. 자, 가하고 나 사이의 열의 이동 방향을 화살로 나타내랬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한다라고 했지, 그지? 자, 열평형 구간은 어디에서부터 열평형 구간이야? 여기, D 구간에서부터 열평형 구간이다라고 봐진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열의 첫 단원, 우리 열평형과 그 다음에 열의 이동 방식, 전도, 복사, 대류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거기가 핵심. 여기에서 문제를 낸다면 최소 2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